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35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북핵, 그러니까 미북 관계는 좀 건너뛰려고요. 무지하게 아슬아슬하게 여러 가지가 진행하고 있어서 대신 오늘은 조지 오웰이 음울하게 얘기했던 그 진실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말을 했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Those who control the present control the past. And those who control the past control the future. 그러니까 이게 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동물농장이죠.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를 농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정을 농단한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상과 문화에 관한 과거의 농단을 그들은 이제 국가 권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탄이 오늘 올라왔죠. 하나는 교육부 쪽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 사람 교육부 장관 하기 전에 전태일을 위한 기념하는 사이버 노동대학인가 하는 상당히 맹렬한 노동운동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거기 총장인가 했죠. 그러니까 총장이 무슨 인가받은 대학의 총장이 아니라 그냥 총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도 이제 보습학원 하나 동네에서 만들어서 백모 보습학원 총장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총장 됩니다. 우자질 안간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었던 국정화,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련된 17명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형사 고발할 사건인가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상황이라는 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죠. 신문만 봐도 북한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혹은 그것과 만나는 이제 무슨 DJ의 그런 햇볕에 관한 이런 거는 무지하게 잘 기술을 해놨지만 또 사진도 잘 나오고 우남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없는 것 같은 존재. 대한민국 건국도 그냥 공짜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6.25 남침 격퇴도 어떤 리더십도 제대로 작동 안 한 채 그냥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박정희의 천재적인 리더십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뿐만 아니죠. 행간에 보면 언뜻 보이는 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일제화 공산주의자들이 전적으로 저걸로 포장이 되어 있죠.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독립운동은 아니거든요. 동북항일연군은 공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반개 부대고요. 실제적으로는 소련이 직할 컨트롤한 무력 부대입니다. 소련 커민테른, 그러니까 국제공산당 컨트롤 조직이 직할로 컨트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소련 커민테른을 독립운동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동북항일연군을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 활동을 독립운동 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썼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보게끔 만드는 심지어는 제가 어느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정척사 이런 거를 그렇게 나쁘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그게 나라를 완전히 현대 문명에 대해서 대응할 시기를 결정적인 몇십 년의 시간을 완전히 썩게 만든 패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체적인 대응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왜곡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국정교과서를 좀 만들어야겠어 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것이 과연 형사처벌할 사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김상곤은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농단. 교육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진실이 민주주의예요? 김상곤 장관님, 진실이 민주주의예요? 사람 대가리 수로 결정합니까, 진실을? 만약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잘못된 일이다 그런다면 국정화 교과서에 뭐가 터무니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야지 이것을 왜 민주주의를 훼손해서 잘못됐다 그러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업도 민주주의로 운영하자 그럴 거예요. 벌써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도 민주적으로 뽑고 노동자들이 주주가 아니라 이사들도 민주적으로 뽑고 회사 경영도 민주적으로 노동자가 참여해서 다 하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노동자들이요 회사가 은행에서 돈 끌을 때 자기 집문서 들고 와서 연대보증 합니까? 노조 간부가? 연대보증 안 할 것 같으면 경영에서 손 떼라고요. 회사는 망해도 내 월급은 받아야겠다. 이게 요새 노조 움직임 아니에요? 군산대도 똑같았죠. GM도 똑같았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냐고요. 진실도 똑같거든요. 진실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실은 머릿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국가 권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은. 만약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해야 한다면, 비난할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국정화로 시도된 역사교과서에 거짓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를 가지고 비난해야 됩니다. 국정화 시도 자체가 어떻게 범죄적 범법행위예요. 김상곤 씨, 당신 교육부 장관이라면서요. 당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주주의를 훼손했어요, 이게? 진실이 민주주의냐고.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이름. 민주주의라는 건요, 그 어원 자체가 어리석은 때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democracy라고요. 데모가 그게 때거든요. 때의 힘이라고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민주주의가 힘을 가지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때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힘을 가지는 건 사회 저변의 민초의 차원에서 지도자의 차원에서 진실 존중의 마인드가 있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개인이 숭고한 제대로 된 개체성을 가진다고요. 진실 존중 마인드가 있을 때. 그런 개인들이 네트워킹을 이뤄서 받쳐줄 때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펴요. 민주주의에서 자유 떼내고요. 자유 밑에 그걸 뒷받침하는 진실 존중 잘라내고 나서 민주주의만 해서 절대화시켜요. 그럼 내가 100% 김상곤 당신 교육부 장관한테 보증할게요. 그런 민주주의는 100% 인민민주주의로 갑니다. 100% 공산 전체주의와 거의 버금가는 민주주의로 갑니다. 그건 때의 횡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때의 횡포를 앞세워서 때는 신성하다라고 주장해서 그 때의 이름으로 교과서를 고치고자 했던 정부의 합법적 활동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고 말하고 감히 사과 따위를 나불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나불거린다고 표현해서 고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17분, 지금 고발당한다는 17분 중에 이제 민간인 4명인데 민간인 제가 몰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안 하겠는데 교육부 관료들하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김상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정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될 때 사정을 잘 알아요. 그때 제가
뉴데일리 주필 할 때인데 칼럼을 써가지고 세상에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리고 제 칼럼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그로부터 2, 3일 후에 교육부 차관이 경질됐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때 칼럼에서 뭐라고 말을 했나.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고 살벌한 싸움판이다. 이런 싸움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길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황우려, 지금 국사평창위원장 김정배, 지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진다. 이 사람들은 장수감이 아니다. 이 싸움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레벌레 그냥 아무나 이렇게 진영 만들어서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제발 싸움 좀 늦춰라.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로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서 제발 이 싸움 늦춰라. 준비될 때까지. 늦추세요. 늦추세요라고. 위에 잘 보이려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도 대통령님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민한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 해놓고 있습니다.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먼저 충분히 사회적인 저변 다 다지고 다시 장관 다시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관,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국사편창위원장,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실 제대로 짜서 합시다. 이 말 하는 자가 이 진영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내 명함, 오늘 내 지위가 유지될 수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생사를 가름하는 싸움인지 모르고 그냥 밀려나간 거예요. 이게 싸움에 나가는 장수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고발 당하더라도 큰 벌은 안 당할 겁니다. 워낙 황당한 사건이라. 그러나 고발 당하시는 자리에 연연했던 분들, 그리고 고발 안 당했지만 황우려 장관 같은 분들 당시에 반성하세요. 반성하시라고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간언을 못한 거 아니에요. 국가지도자한테. 참 깝깝한 일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와서 왜 국정화 시도해서 왜 진실을 역사 교과서에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너희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다라고 쇠고랑 채우려는 이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황당한 정부냐고요. 현재를 장악했다는 단 그 알량한 권력, 그때의 권력을 가지고 진실을 농단해서 과거를 조작하고 과거를 조작한 힘을 갖고 미래를 장악하겠다. 딱 조지 오웰이 한 말 아니에요. Those who control the present, control the past. 현재를 장악한 자가 과거를 장악한다. Those who control the past, control the future. 과거를 장악한 자가 미래를 장악한다. 자, 여기서 교육부 쪽에서 이 사단이 나고 있는 통에 또 질세라 이낙연 총리가 이끌었나? 누가 이끌었나 모르겠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이끌어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회주의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소름 끼치는 얘기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유공자 인정할 만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들였거든요. 이미 2006년에는요 무려 한꺼번에 64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우선 첫째, 그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텐데 요새 우리 용어로는 사회주의라 그러면 공산주의랑 좀 다른 걸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생각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때 용어로는. 그러면 그때 용어로 사회주의라 그러면 누구냐 이거야. 대한민국에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하자 그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거의 조소한 계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조소왕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회주의란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의 사회주의, 자기식 사회주의. 그게 유럽의 의회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거든요. 온건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사회주의예요, 조소왕은. 그러니까 조소왕이 자기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란 용어를 공산주의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삼균주의라고 불렀잖아요. 조소왕은 일찌감치 독립유공자 됐어요. 1990년대 말인가 됐어요. 그 사람은 저건 반대했죠. 1948년 그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된 다음에 특히 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48년 9월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돌았죠. 김규식도 똑같아요. 김규식도 그 사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남이승만이랑 일하다가 모스크바 가서 또 공산주의 훈련 받고 또 들어와서는 또 반공 노선 비슷한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조소왕이랑 같이 해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평생을. 김규식은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대했지만 49년경에 이르게 되면 대한민국을 단독 정부로서 대한민국 지지 입장으로 돌아요. 김규식도 그런 사람 일찌감치 독립유공자 됐고요. 2006년에 된 사람들은 이거보다 색깔이 진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여운형. 2006년인가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독립유공자가 됐고요. 여운형은 그래도 좀 멋쟁이죠. 여운형이 아마 1땡 1세의 오점은 그걸지 몰라요. 여운형이 누가 혹시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지적해 주세요. 제가 그럼 다시 수정할게요. 자유시 참변 때 재판관이었을 거예요. 현장 재판관. 그러니까 소련 편에 서서 대한 독립군 때려잡는 한국 독립군 세력을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21년인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그때 이제 일제가 시베리아에 들어와서 적군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반혁명 백군하고 일제하고 미국, 영국이 한 편을 먹고 소련의 적군이 한 편을 먹고 그래서 적군에 대항해서 싸웠다고요. 그게 한 18년, 19년, 20년, 한 3년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가 21년쯤 되면 이제 판세가 적군의 승리로 굳어져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영국과 미국은 빠져나갔고요. 일제와 소련의 싸움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일제랑 평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때 달성한 평화가 1945년 8월까지 이어져요. 한 번도 일제랑 소련 싸운 적 없어요. 그 다음에는 20몇 년 동안. 평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한 부대가 어디겠어요. 그게 한국 독립군들이거든. 중간에서 자꾸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 자유시로 싹 2, 3천 명 끌어들여서 현장에서 한 1000여 명 사살하고 나머지는 재판해갖고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버린다고요. 그때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제가 듣기로 여운형이에요. 이 사람 모스크바 노동자 대학인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몽양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몽양마저도 우리가 이미 일찌감치 이 훈장을 줬다고요. 이때 2006년에 노무현 때 훈장 줄 때 몽양보다 훨씬 색깔 진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지낸 권오솔, 그 다음에 제주 공산주의자 협의회 책임자인 강창보,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이때 훈장 받아요. 2006년에. 근데 또 누구를 또 이 계열에서 또 훈장 주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김일성도 훈장 줘야겠네. 훈장이 아니라 그 독립유공자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추서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헌영도 해야 되고. 그냥 누구를 더 하자고. 말은 멋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낙연 총리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의 참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만약에 일제 때 사회주의 용어면 이게 요즘 용어로 하면 공산주의란 소리예요. 공산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만약 아니면 정부가 정확하게 사회주의를 규정해야 돼요. 저는 이거 공산주의를 뜻한다고 의심합니다. 왜냐?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조소한 계열 몇 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 일찌감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줘야 될 사회주의자가 있다면 이른바 소위 영어식이죠. 따옴표. 이거 영어에서는 따옴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사회주의자가 있다면 그 사회주의자는 일제 때 사회주의자, 일제 때 용어로. 일제 때 용어 사회주의자라는 건 공산주의자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산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읽히거든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요.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48년 봄에 제주에서 숨져간 제주 공산주의자들 몽땅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46년에 대구 폭동에서 숨져간 대구 경북 지역의 공산주의자들 여기 몽땅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48년 봄에 여순반란에서 숨져간 공산주의자들 몽땅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47년, 46년부터 시작된 빨치산 투쟁, 지리산 빨치산 투쟁에 들어가서 숨져간 공산주의자들 여기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지만 48년 예를 들어서 한 8월까지 해서 숨졌어요. 48년 8월에. 그걸 9월 직전에.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난 무슨 뭐 북한과의 연락 관계는 없어. 그런 공산주의 활동을 했어.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공산주의 활동가니까. 그리고 일제 때 좀 뭐 예비검습 좀 당했거나 감옥 한두 번 다녀왔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꼼수죠. 아마 제주 쪽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예요. 제주 쪽에서. 제주 공산당이 그 강해요. 옛날에 강했다고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강한지는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자세한 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이제 역사 하이제킹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역사 교과서가 더 편향되게 이제 나오겠죠. 저런 식의 신호탄 쏘면 개정판 내갖고 완전히 뭐 이상한 역사 교과서 만들 거라고요, 이제. 저게 사실 뭐 사람 저거 처벌한다고 저게 법률적으로 처벌이 되겠어요? 저건 상징 연출이거든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야, 우리가 역사 장악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우리 눈알로 보는 이 관점으로 보는 역사가 정사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김상곤 장관이. 그래서 현재의 권력을 이용해서 과거의 역사를 한층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그 한층 더 강력하게 장악한 과거의 역사를 이용해서 미래의 권력을 장악하겠다. 조지 오웰이 통탄한 그 게임을 뛰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주도한 말하자면은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이제 북한과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는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대거 이제 밀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돌아가는 꼴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최소한 정신적인 우리 차원에선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뿌리를 소련 혹은 뭐 동북항일연군 혹은 박헌영 혹은 일본 공산당에 이제 두는 그런 나라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농단하겠다는 거죠. 오늘 선언해 드릴게요. 당신들은 박근혜 정부 보고 국정농단이라 그러죠. 당신들은 역사농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실농단하고 있는 중이고. 무시무시한 업보가 따를 겁니다. 왜냐? 공짜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업보. 시민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첫째는. 자유민주 시민이 깨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단 5%, 단 10%, 단 15% 고립돼서 찐따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고리비 시민을 만들어내요. 자유시민의 각성을.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단히 우리 깡통좌파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양이 붕괴합니다. 이번에 붕괴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무서워서 당신들 지금 엄청나게 방파제 쌓고 싶고 엄청나게 여러 사람 잡아들이고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지만 권불 10년입니다. 그게 아니라 권불 10개월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